창원 멘탈 코치입니다. 이태원 할로윈 참사 관련해서 5가지 관련법 해석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남기는 영상은 정치 또는 개인적 의견이 아님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경영 컨설턴트 관점에서 정치적 개인적인 견해가 포함되지 않은 객관적인 법적 해석 내용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을 보면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보면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태원 할로윈 참사 관련해서 관련된 법들을 쭉 보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러한 법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서 핵심적인 내용, 중요 내용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상위법인 법률, 즉 헌법 아래에 있는 법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위법보다 상위법이 더욱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상위 법률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법률 제18807호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봤을 때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즉 다양한 경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보면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또는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 사태가 있을 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거나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피난을 시키거나 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청의 소관 업무고요. 사고가 터진 것은 용산구죠. 그럼 서울 용산경찰서가 있겠죠. 서울 용산경찰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일 먼저 생각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직 구성도를 봤을 때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와 생활질서계가 있죠. 아마 이쪽에서 이러한 이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예상되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또다시 법률이고요. 두 번째, 재난빈 안전관리기본법에 관한 법률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고요. 재난안전법 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법률 시행령을 살펴봤을 때 재난빈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시행령입니다. 이 시행령을 보면 행정안전부 소관이죠. 자, 시행령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부분일까 하면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여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자연재해 아니면 건물의 붕괴 아니면 교통의 마비 등등 뿐만이 아니라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를 봤을 때 즉 이 기본법에서 즉 이 기본법 시행령에서 포함하는 안전의 기준의 분야 및 범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건데 건축시설 분야뿐만이 아니라 생활 및 여가 분야 그리고 교통 및 교통시설 분야 그 밖의 분야로 해서 이렇게 안전의 기준은 광범위하게 넓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이태원 지역 행사에 대한 부분도 이러한 안전 기준의 분야의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상위법을 살펴보았고 그 하단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건데요. 먼저 서울시 5개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5개 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안전지원과 소관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행사에 대한 부분이 5개 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의 행사를 말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서울시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범인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 또는 출자, 출연기관의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승인한 행사, 즉 관련 법인 또는 해당 지자체가 승인한 행사에 대해서 이러한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가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조례에서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5개 행사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그리고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또는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5개 행사, 그리고 공용 또는 행사인데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5개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애매한 것이 지금 서울시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용산구청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태원 헬로윈 축제는 축제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죠. 용산구 입장에서 봤을 땐 축제가 아닌 현상이다. 구청 역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신문기사로 남아 있습니다. 즉 무슨 내용이냐? 이건 축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도 없고 그냥 헬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하나의 어떤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서울시나 용산구 입장에서는 이 이태원 지역 축제가, 즉 이태원 행사가 공식적인, 즉 오피셜한 축제나 이벤트가 아니고 주최자가 없는 관련 지자체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하나의 그냥 문화다 또는 현상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최근 신문기사인데 서울시 의회에서는 주최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조례, 즉 서울특별시 조례를 발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주최, 주관자가 없는 자발적인 집단 행사라 하더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신설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즉 이러한 조례에 대한 발의 배경이 앞서 보신 그러한 법적 해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조례가 아니라 그 상위 법률 시행령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그 상위에 대한 우리는 법적 해석을 받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시 조직도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직도를 보면 소방재난본부라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안전지원과라고 있죠. 아마 역시 안전지원과에서도 조금만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다라고 하면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조례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용산구가 서울시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역시 서울시 해당 조례를 봤을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에 있는 그 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같이 봤습니다. 즉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등에 대한 안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천재지변, 건물의 붕괴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생활안전,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미 그 해당 법률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은 이러한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태원 할로윈 축제 정도의 레벨이라고 하면 뭔가 이러한 사전적인 선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이러한 조례를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역시 서울시 조직도를 보면 안전총괄실이 있고요. 그리고 안전총괄과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팀에서 미리 조금만 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지 않나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구 조례를 보겠습니다.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조례입니다. 용산구 안전재난과 소관이고요. 역시 이 조례에도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우리는 법률과 시행령에서 우리는 같이 봤습니다. 즉 조례의 상위 법률이 해당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위 법을 이미 봤고 하위 법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산구 조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용산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용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의 책무를 봤을 때 용산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 그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이러한
행위를 위해서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전관리, 재난에 대한 부분이 자연재해, 건물 붕괴, 교통사고 등뿐만이 아니라 생활안전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그 상위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용산구 조직도를 봤을 때 안전건설교통국의 안전재난과라고 있죠. 역시 이쪽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이 됩니다. 용산구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합니다. 이태원 할로윈 축제와 그 기간도 비슷합니다. 불과 2주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다만 용산구 입장에서는 이 이태원 할로윈 축제는 이 오피셜한 행사죠. 이거야말로 축제고 이거야말로 행사죠.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용산구 문화체육관에서 집행한 그런 내역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용산구청 내 이 문화체육관에서는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사는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태원 지구촌 축제 등 즉 공식적인 주최자가 있는 즉 주관자가 있는 이러한 이제 공식적인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네이버에 영상을 남기고 있는 시점 기준 전월 검색량을 보고 계십니다. 이태원 지구촌 축제나 지구촌 축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태원 할로윈 축제는 더욱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러한 행사인 거죠. 다만 주최자가 있냐 없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태원 할로윈 축제는 10년 전 그 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던 그러한 장소고요. 많은 젊은 분들이 이러한 할로윈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집결을 하고 모였던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없던 관광객이 갑자기 몰린 게 아니라 늘 그렇게 있어 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태원 할로윈 참사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다양한 법률, 상위 법률, 시행령, 조례에서 큰 부분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유관부서 그 어디서든지 조금만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위 법률인 용산구 조례, 서울시 조례에서 그 위 법률인 시행령 그리고 헌법 아래 최상위 법률인 그 법률이죠. 이렇게 상위 법률과 하위 법률까지 관련될 만한 이 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보시는 내용의 영상으로 관련 법 해석을 담아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